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시인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해외에서 거주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좀 늦게 유학을 나왔지만 아직 학업이나 일에서 자리 잡지 못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혼자 살다 보니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성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교회의 한 형제와 몇 차례 따로 만남을 가졌어요. 저는 신앙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쾌락을 위한 만남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돼 이후부터 더 이상 사적인 만남은 거절했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자 몹시 화를 내며 자기가 저를 거절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바꿈을 하더군요. 그래도 같은 교회에서 계속 만날 사이라 제 나름으로는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가 교회에 안 하던 봉사까지 시작하며 활동을 열심히 하더니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소문날까봐 그런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볼 때마다 누군가와 머리를 맞대고 수군대고 있었고 그러고 나면 상대방의 눈빛이 변하며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사람들을 따로 만나 저와 이간질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 그의 동조에 같이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두어 사람 생겼고요. 그 남자는 교회에서 마주칠 때 친근하게 말 걸며 사적인 것을 캐묻다가도 어떤 날은 시비 걸며 소리를 지르거나 이유 없이 노려보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으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어떤 대처를 했냐고 물으시겠지요? 수년간의 타지생활 경험으로 한인사회와의 접촉은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너무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벼운 침묵만 하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니 소문은 사그러들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동조자 두어 명이 그 남자와 똑같이 행동하며 이간질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예배 후 다 같이 밥을 먹으려는데 한 동조자가 제 근처에 앉아 사람들이 제 근처에 못 앉게 했어요. 신경 안 쓰는 척 넘어가면서도 현타가 왔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기서 이런 불편함을 몇 년째 견디며 있나. 언젠가 작가님이 수동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제 본업에 에너지를 쏟고 싶은 시점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모태신앙인 제가 교회라는 것이 저에게 안 맞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앙을 포기하고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를 험담하며 그 무리에 섞여야만 어울릴 수 있는 건가요? 험담을 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나요? 저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인데 이제는 교회를 옮기는 것도 하기 싫고 그냥 사람에 대한 회의감만 듭니다. 저를 지키고 다시 긍정의 에너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자님 지금 굉장히 정신적인 응급 상황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일에 신경 쓰는 거 한심해. 좀 이런 기분이실 거예요. 관계라는 게 참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런 면이 있죠. 이걸 나는 대인배고 쿨한 사람이니까 여기 끼지 않을래. 이렇게 내버려두기만 하면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연자님이 이런 경우신데요. 지금 어떻게 하셔야 하나? 또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기애적 분노를 무시하지 마세요.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혹은 자기애적 분노 이렇게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거나 자기 기대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연에서 보니까 그 남성분이 진지하게 호감을 보인 것도 아니고 자기 욕구의 대상으로만 본 거거든요. 그게 사연자님이 취약해 보이니까 그걸 내보인 거예요. 혼자 유학 와 있어서 한인교회에서 심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를 취약성으로 보고 접근한 거죠.
자기가 우위에 서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거절당한 걸 못 참고 상대방을 흠집내고 비난하는 거죠. 사실 너는 내 이상형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나도 너 싫어. 내가 너 찬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도 나쁘고 치사하고 어처구니 없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이런 정도는 너무 흔해서 그냥 못났어 이럴 만한 일이에요. 근데 사연자님 경우는 그 상대방이 대놓고 나르시시스트예요. 이런 사람들은 타겟이 된 사람을 괴롭히는 거에 너무 적극적이거든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상대방이 난처해하는 반응을 즐기면서 자존감을 채워요. 이런 걸 직접 목격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거든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자기 노력이나 시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전히 누구 하나를 괴롭히려고 저런다는 걸 아예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쉽게 속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디서 만나게 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저는 하버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굳이 거짓말이라고 먼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은 믿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음에 없는 걸 꾸미고 연기하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깊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사교적이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이 사람들을 1대1로 만나고 다니면서 일일이 험담을 하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사연자님이 결국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겠지 이러고 놔두셨다는데요. 말씀대로 진실이 밝혀지긴 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한번 이런 사람들의 타겟이 됐다 싶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뭐라도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집단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기록을 남기든 증인이 될 만한 사람한테 미리 말해놓든 하세요. 특히 집단 안에서 이런 이성 문제가 생기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마 그분이 퍼뜨렸던 소문도 뭐 사연자님이 문란하다, 부도덕하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겠죠. 사연자님은 아마 이런 일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겠지. 내가 지는 게 되는 거지. 내가 왜 그런 하찮은 인간 때문에 내 일상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 사람들의 자기애적 분노를 너무 가볍게 보셔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원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싸움이나 소송 같은 거에서 제일 무서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이 싸움에 작정하고 얼마든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제일 무서운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아까워서 싸움에 무한정 시간을 들이지 못해요. 전에 제가 친한 변호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고 승리가 보장된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의뢰인들이 많대요. 돈도 필요 없다고 한대요. 싸움의 시간을 무한정 쓸 의지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기애적 분노를 품는 사람들은요. 싸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긴 시간 공을 들여서 그 한 사람 괴롭힐 상황을 다 만들어놔요. 함정도 파놓고 사람들 포섭도 다 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타겟이 된 사람을 집단에서 고립시키는 건데요. 이런 감정은 사람한테 그냥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 같은 심리적 고통을 줘요. 지금 인간에 대한 회의, 신앙에 대한 회의 이런 걸 생각하실 게 아니라 빨리 그 상황에서 자신을 빼내 오셔야죠. 보통 나르시시스트한테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심리적 응급 상황이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해주기도 하고요. 대놓고 위기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아요.
사연자님은 외지에서 연결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한인교회를 선택하신 거고, 사연에 다신 대댓글 보면 교회 못 옮기는 이유도 다 있고 뭐 그러시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실 게 아니라 빨리 그 집단에서 본인을 격리하셔야 그 다음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우선 분리를 하셔야 하는 게, 특정 교회하고 신앙은 분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곧바로 다른 교회 옮기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권하지 않고요. 저는 좀 쉬시면서 당분간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교하고 관계없는 다른 만남들도 가볍게 가지면서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요. 커리어 공부에 집중하고 애쓰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그것도 내면이 단단해야 잘 버티고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면 단단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게 교회일 텐데요. 거기서 그렇게 참고 계시면 오히려 자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하셨는데요. 그러시려면 지금 집중하셔야 하는 공부, 일 다 포기하고 거기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제가 보기에 그 집단은 단단히 오염됐어요. 빨리 빠져나오시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두 번째, 집단의 내 편이 될 사람은 꼭 만드세요. 지금부터는 사연자님이 앞으로 유념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뭐든 인간관계는 거리를 두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거리 두기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사실 가장 유효한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 거리두기가 나를 외집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류할 정도로 너무 멀면 안 돼요. 제 친구 하나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모임에서 이상하게 소문이 나 있는 걸 알게 돼서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터무니없는 사람이 거론되면서 그 사람하고 사귀었다더라, 이런 소문도 있고요. 어디 건물이 이 친구 거라더라, 이런 소문도 있더래요. 그 소문이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너무 사실하고 상관없는 소문이 나 있으니까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모임에 진짜 거의 안 나갔거든? 자주 나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문이 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 모임에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헛소문이 더 잘 난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 그 친구의 진짜 사정을 잘 알고 잘못된 사실을 교정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 드물게 나오니까 이 친구는 우리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십에 올려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 사람인 거고요. 오히려 그 사람 하나를 배제하면서 자기들이 집단에 소속된 걸 확인하면서 안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야 하는 집단에 소속이 돼 있다면 되도록 거기 내 편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뭐 영혼의 단짝이 될 친구를 거기서 사귀어라, 그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는 나하고 친해서 터무니없는 말이 나와도 안 믿을 정도, 그 정도 관계는 형성돼 있어야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타겟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구의 3%밖에 안 된다면서 그거 안 당하려고 친분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검사하면 진단이 나오는 정도로 심하지 않은 딱 그 정도,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타겟이 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그만 평범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도 해요. 근데 타겟이 될 만한 조건인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자기가 가진 나쁜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연자님이 그런 조건들을 갖추신 상황이에요. 교회 집단에서 거리를 두고 계시니까 그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안 느껴져요. 또래 집단에서 확실하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안 만드시니까 헛소문이 퍼져도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원래 어느 집단이나 개인 플레이하는 분들이 못난 사람들의 타겟이 되기 쉽거든요. 게다가 사연자님이 의지할 데 없는 취약한 상태라는 거, 그 집단의 특성상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사연자님이 딱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적당히 친교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으신 거니까 사연자님의 약한 점을 교회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만한데 공급되는 진짜 정보는 없고 나쁜 말만 귀에 들어와. 그리고 얄밉게 우리 집단에 딱 마음을 주지도 않고 겉돌아.
이러면 이런 일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람들이 애들도 아니고 직장에서는 일을 해야지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꼴 보기 싫어. 이것도 맞긴 맞는데요. 그래도 나하고 친하다 싶은 사람 정도는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미성숙한 사람들이 내 고립성을 파고들어서 나를 괴롭히면서 자기 비정상적인 자존감을 채우는 거,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죠. 내 편이 어딨냐? 사람들 다 이적이다. 이런 댓글 달릴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저기 두 사람하고 친하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뭐 한두 번 나가고 다시 안 나갈 집단이다. 이러면 상관없겠죠?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거라서 머리 아프긴 한데요. 원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쑥쑥님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새로 나온 제 책 마음을 가지런히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심리 에세이고요. 받아보신 분들이 책 자체가 너무 예쁘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받아보시고 선물용으로 다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샌드위치 제본으로 제작된 특별판이 소진되기 전에 받아두시면요. 선물하시기에도 좋고 소장 가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